안녕하세요. 연고대 편입 수험생 여러분. 저는 독편사 편입논술학원에서 연고대 편입논술 강의를 하고 있는 김현수 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독편사 카페 연세대 멘토 게시판에서 인문학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2017학년도에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일반 편입으로 합격을 해서 졸업을 했고요. 그동안 연고대 편입논술을 연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독편사 편입논술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쑥스럽긴 하지만 매년 다수의 연고대 최종 합격생들을 배출해내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이렇게 유튜브 소개 영상을 통해서 연고대 편입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럼 논술을 배우는 학생이 주의하거나 알아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이게 아무래도 연고대 편입논술이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또 부담스러워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부담스럽고 어려운 시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고대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니만큼 당연히 어려운 시험이 되고 또 난이도 있게 변별력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에 맞춘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연고대 편입논술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학교 3학년 과정으로 들어와서 각 전공에 해당하는 인문사회과학적인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량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역량이라는 게 바로 개념에 대한 분석 능력으로 귀결된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연고대에 편입하셔서 공부하게 될 인문사회과학이라는 거는 그 특성상 개념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학문적인 탐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입 수험생들이라고 한다면 편입 논술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개념에 대한 분석력 그리고 개념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단기간의 훈련을 통해 상승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좀 가능한 일찍 편입논술 시험 준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제가 보니까 편입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보면 편입논술 준비를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라는 글에 대해서 여름방학 이후부터 하면 충분하다, 9월달 이후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답글이 달리는 거를 심심치 않게 제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조금 달리 생각해서 만약에 편입 영어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편입 영어를 여름방학 이후나 9월달 이후에 준비해도 충분하다는 답변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 아니겠죠? 편입 논술도 편입 영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기본기가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편입 논술을 통해서 연고대에 도전하기로 생각을 하셨다면 논술은 빠르면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독해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편입논술 시험이 개념에 대한 분석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름 아닌 논술 시험에서 주어지는 텍스트를 매개로 해서 개념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독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그 배경 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좀 꼭 드리고 싶어요. 흔히 이제 많은 논술 선생님들께서 논술에서 배경 지식은 중요하지 않다. 그 이유는 논술은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일단 지식에 대해서는 텍스트를 통해서 던져주고 거기에 기반한 어떤 사고력 내지는 독해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그런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는 약간 거기에는 독해력에 대한 어떤 오해가 좀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논술 시험에서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이 독해력이라는 것이 범주적으로 2가지 정도로 구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배경 지식으로서의 독해력이 있고 두 번째는 정보 처리 능력으로서의 독해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 지식을 키워야 한다고 했을 때 독해력과 배경 지식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일종의 정보 처리 기계인데 정보 처리 기계로서의 인간은 그 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에 기반해서 독해를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독해라는 건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편입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논술에 출제되는 배경 지식을 다룬 다양한 인문사회학적 텍스트에 대한 독서를 꼭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2018학년도 연세대학교 편입 사회논술에서는
제시문 가가 영어 제시문이었는데 마르크스의 노동의 소외를 다루는 제시문이 굉장히 긴 분량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제시문은 그 마르크스의 노동 소외에 대한 해당 배경 지식이 없다면 단순히 내가 독해를 잘한다고 해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제시문이 실제로 출제가 됐고, 편입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시 논술과 다르게 출제 범위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으로 제한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의 굉장히 깊이 있는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출제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배경 지식을 키우기 위한 꾸준한 독서를 병행해야 그것이 독해력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독해력을 구성하는 두 번째 범주인 정보 처리 능력으로서의 독해력에 대해서는 제가 요약 훈련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작년 고려대 편입 기출문제에서는 요약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지만 사실 논술 시험이라는 거는 비교가 됐건 설명이 됐건 비판이 됐건 평가가 됐건 모든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이 요약하는 능력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제시문을 요약한다고 할 때에는 제시문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조화해서 압축해서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긴 제시문에 대한 구조 독해 훈련을 많이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왜 제가 이거를 강조하냐면 구조 독해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타고난 지적 능력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첫 번째는 배경 지식을 위한 독서, 두 번째는 정보 처리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구조 독해 능력 두 가지를 꾸준히 병행하신다면 분명히 독해력에 있어서 많은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그럼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제 수업은 크게 3단계의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단계 커리큘럼은 기본반 과정인데요. 기본반 과정에서는 연고대 편입논술에 출제되는 모든 유형에 대한 유형별 접근법과 기본기를 훈련하고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반 과정이라고 해서 어떤 유형별로 필요한 스킬이나 어떤 기술들을 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떤 학문적 원리에 근거해서 논술 문제가 출제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차별화되는 답안을 쓸 수 있는지 근본 원리를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단계는 실전반 과정인데요. 실전반 과정에서는 연고대 수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첨삭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첨삭은 모든 학생들의 답안을 같이 공유하면서 돌려보는 공개 첨삭으로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3단계가 파이널 과정인데요. 파이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연고대 편입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제한 시간 안에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면서 마지막까지 합격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트레이딩을 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 파이널 과정에서는 실제 연고대 편입 합격자들의 보건 답안도 같이 검토해보는 시간이니만큼 어떻게 보면 제 수업만이 줄 수 있는 메리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어떤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으면 하나요? 네, 다소 힘이 든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논술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 제 수업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편입 논술이라고 하는 게 입시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만 이 수단을 통해서 본인의 독해력과 사고력이 근본적으로 향상이 되고 또 인문사회과학적인 소양이 상승할 수 있다면 사실 그런 것들이 입시에서 합격할 수 있는 확률도 같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입시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논술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부담없이 제 수업을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논술 공부를 했는지 현재 본인이 노베이스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저랑 같이 1년 동안 시작을 하시게 되면 노베이스인 학생들도 얼마든지 논술 실력이 향상이 돼서 최종 합격하는 결과를 만들어 왔으니까 부담없이 제 수업을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혹시 학생들에게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고대 편입을 준비하는 과정은 대학 교육의 정상화라고 하는 가치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이제 저도 직접 편입을 해봤지만, 그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현재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학과에 아쉬움이 있어서 더 좋은 학교나 학과로 옮기고 싶은 마음에 편입을 준비하다 보니 아무래도 편입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현재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학과 공부에는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편입학 전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학과별로 굉장히 소수의 인원만을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물론 편입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전적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학점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제 취업이나 어떤 진로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편입을 준비하는 과정이 본인의 앞으로의 삶과 진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연고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연고대 편입에서는 1차 논술 시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2차 서류와 면접 평가가 일종의 입학 사정관제적인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논술을 통해서 1차를 통과를 했다면 2차에서는 해당 학과 교수님한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학교, 이 학과로 편입해야 하는지 명확한 편입 당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편입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연고대는 전적대 수준을 가지고 뽑는다더라, 혹은 스펙이 화려한 학생들을 선호한다더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그 어떠한 데이터로도 검증되지 않은 그야말로 루머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오히려 편입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전적대에서의 공부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고 전적대에서 어떤 공부를 해와서 이런 걸 느껴서 나는 이런 학교, 이런 학과로 편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전적대에서 내가 충실하게 공부했던 기록과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편입 당위성이 어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고대 문과계열 편입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신 수험생분들이라면 이런 검증되지 않은 루머에 흔들리지 마시고 현재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정진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네, 이상으로 제 수업에 대한 소개 영상을 모두 마치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